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발표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심포지움은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움이 10번째 맞는 심포지움입니다. 그 심포지움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게 뭐 좀 외람된 말씀드리면 좀 철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이때쯤 되면 매번 나타났습니다. 10년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움에 나타나서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10번째 자리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조경 분야라 할까요? 조경 디자인이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발표 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오늘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주 자그마한 식물원의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구대학교 식물원이라고 하는 식물원의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저희 식물원 얘기는 아니고요. 서울식물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 정원과 식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기도에 가까운 바람을 말씀드려보는 걸로 매짐을 할까 합니다. 앞에 저희 식물원 사진 어떠신가요? 저는 저게 식물원이나 정원의 미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기에 있는 식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도 어렸을 때 혹은 또 최소한 나이가 들어서라도 자연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접 경험이 아마도 이 정원과 자연, 식물원 등등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직접 경험을 더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식물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정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큰 주제가 제3의 자연입니다. 제3의 자연은 도대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 가장 우리 머리를 대신 좀 해주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제3의 자연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보시면 인공자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모방된 자연, 그리고 생태와 공존,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녹색 인프라, 그리고 생태적 디자인,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내용과 같은 바이오필릭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생태계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화해와 균형이라는 단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해라는 거는 얘는 왜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자연과 멀어져 있다라는 갈등의 존재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10년간 서울식물원의 조성 과정에서도 참여했고, 심포지움에 10번째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진은 그간에 인터넷 신문상에 나타난 자료를 조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도 있지만 약간 흐릿한 사진을 좀 넣어봤는데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식물원 공원 조성이 시작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2013년에 항공사진이 되겠고요. 이제 2014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2013년 말 2014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원이 조성이 시작됩니다. 즉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모든 빌딩, 회색 빌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 오래된 우리
말하자면 논이었죠. 논 습지들이 존재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굉장히 지금도 엄청나게 비싼 땅이고 엄청나게 비쌌던 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공원이 들어섰고 그 중심에 식물원이 들어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보물이 안겨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물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되고 난 직후에 변화된 모습이고요. 거기에 중심에 이렇게 쇠봄을 맞아서 식물들이 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간접적으로 이 사진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쇠봄을 맞아서 황량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는 여기 있는 식물문화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식물문화센터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와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큰 온실과 그리고 종자센터, 도서관, 자료실 등등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출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바깥에가 물론 기반이 되고 이 식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식물원을 조성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한 거 아니고 저 원오브 댐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물론 그릇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버려진 땅에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그 무엇을 담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안에 생물들이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제가 새 전공은 아니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새들도 날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생물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생물과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 자연물을 느끼게 됐을 때 편안함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까 앞선 연사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제안도 주셨고 그것이 당연히 시민과학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뒤에서 제가 그간에 저희가 가졌던 심포지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릇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장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3의 자연이겠죠. 창조된 자연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은 어린이 정원에 와서 즐기고 놀고 또 한편 공부를 합니다. 저는 식물원이 가지는 역할이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식물이 담아지고 그 안에 사람이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식물원의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서울식물원에서는 매해 식물원이 조성되기 전부터 심포지움을 열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2016년에 주제를 보시면 식물 문화가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우리 거대 도시 서울에도 드디어 식물을 주제로 한 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오늘의 얘기도 상당히 그런 문화에 대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2017년에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움은 개원을 앞두고 1년을 앞두고 진행됐던 심포지움입니다. 서울식물원 변화의 씨앗이 되다. 서울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상세 내용들은 내일 토크쇼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토크쇼에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막간의 홍보도 좀 드리고요. 2018년에 이제 오픈을 기념한 개원을 기념한 심포지움입니다. 새로운 도시 문화를 열다입니다. 여태까지 인공물 중심의 도시 문화였다고 하면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를 열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2019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식물을 공감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로 공감하는 식물원이 되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뽑아낸 것들이고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매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 올해 가장 우리가 식물과 관련된 화두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 화두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심포지움의 주제로 했습니다. 2020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코비드, 접촉이 불가능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힘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슬픈, 제가 식물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데요. 저는 농담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식물원을 운영,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좀 더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왔습니다. 역설적으로 식물원에 저희 작은 식물원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식물원에 가장 많이 방문한 시기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2020년, 2022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식물 동행이라는 우리가 기후위기 이제 코로나는 극복을 하면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기후위기가 확대되던 시기고 기후위기가 화두였던 시대입니다. 22년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라는 식물 동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고요. 2023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다, 여기서 모두다라는 것은 여기 모두의 식물원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주제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식물을 담고 싶었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바이오다이버시티, 즉 생물 다양성도,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들도 식물원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2024년 작년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그리고 서울식물원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서 식물원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올해 2025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포함하는 제3의 자연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의 자연을 생각하는 바는 모두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얘기해야 됩니다. 전시를 통해서 서울식물원은 일반인들과 또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했습니다. 전시의 주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어나다, 꽃이 피어나거나 새로운 식물이 피어나는 것이고요. 즉 서울식물원이 새로 탄생한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마곡지구라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은 전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물 외의 부분들과 협업을 해서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식물원의 탄생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식물의 시작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씨앗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그런 전시도 있었고요. 그것이 피어나서 꽃으로 형상화되는 전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심포지움은 제가 우리가라고 표현했고요. 전시는 식물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시회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포지움 제가 열심히 같이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경험했습니다. 많은 전시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의 전시들은 우리 행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해왔는가에 대한 전시까지도 확대돼서 생각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데서 출발했지만 사람들과 얘기하는 과정을 겹쳤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생활 혹은 정원 디자인, 자연을 만나는 그림책, 꽃맛 식물학자 등등의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식물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마을 정원이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원으로의 생각을 넓히는 과정들이 이 학습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 와중에는
우리 서울식물원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 사진을 보면 간단한 사진입니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만 힘든 일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걸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물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식물원의 역할은 그 시대가 주는 사명에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원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식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체계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 자원을 식물원으로 들여와서 얘를 잘 보존하고 다시 연구하고 또 이것을 교육하고 자원화해서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이 식물원의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굉장한 식물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생물 자원 전체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평가된 것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이 다이코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쌍잡 식물입니다. 약 35%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체 식물이 아니라 평가된 식물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안 된 식물도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가하지 않은 식물들도 그 정도에 가까운 멸종 위기를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아야 될 것들은 이런 식물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노란색 선을 보면 이것은 앞으로의 멸종 속도라고 예측했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측정된 그래프입니다. 예측치보다 측정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의 속도는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얘기하면서 오늘 저는 굉장히 기뻤던 것은 앞에서 우리 마크 크리거 우리 디자이너님, 교수님 그리고 앤드류 그랜트 이 두 분께서 그 안에 식물 종의 연구를 담았다는 것, 디자인에 식물 종의 연구를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디자인에도 저는 이것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제 얘기를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돈키호테 마냥 떠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두렵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멸종은 우리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활의 공간은 자연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걔네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종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아줄 그릇이 바로 식물원입니다. 식물원이 그거에 대한 해법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전통적 역할이다. 사람과 연계된 역할이다. 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원 자체가 그것의 첫 번째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는 2023년도의 연구 자료입니다. 전 세계의 국립급 식물원들이 얼마나 많은 식물들을 도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피시켜주고 있는가. 보시면 이 노란색 표현으로 된 것이 1000종 미만입니다. 1000종에서 5000종까지가 35%고요. 5000종에서 9000종 정도까지가 22%, 그리고 10,000종 이상이 20%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약 75%, 80% 정도 되죠? 이런 것이 식물원의 역할입니다. 식물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이 현대에서는 식물원은 멸종위기 혹은 멸종위기에 머지않은 장래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식물들의 도피처가 돼 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3회 심포지움쯤에 썼던 화면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식물원은 살아있는 식물박물관 또는 식물문화센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지나간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히 아직도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매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정의는 여전히 식물이 결국은 식물을 자원적인 측면에서 보는 부분입니다. 식물의 가치를 높이는 기관이다. 이것이 식물원의 전통적인 정의입니다.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났던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 복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가 식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식물 수집과 보존, 연구, 전시를 기반으로 해서 수집, 보존을 기반으로 해서 전시와 교육으로 확장하고 휴양과 문화로서 확장되는 이것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울식물원이 저는 이 와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더 확대돼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심 부분, 자 이게 오래된 정의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식물원의 정의는 변해왔습니다. 시작은 자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혹은 식민지에서 식물이 들어와서 자원화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문화적인 시민들을 위한 식물원이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링커의 이 분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피난처가 돼주어야 합니다. 피난처가 돼주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는 그런 것으로 식물원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가깝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식물이 자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자원으로 생각하는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적지 않다고 봅니다. 패러다임은 이제 이것이어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 그 자체가 목적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식물원의 역할입니다. 그럼 식물원만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식물원 초기 건설 모습, 우리 식물문화센터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것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의 비전과 미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션은 즐거운 배움을 통해 식물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미래 시민을 양성합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즐거워야 되겠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게 얘기하지만 즐거워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문화를 통해서 그 즐거우면 좋겠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혜로운 미래 시민이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년간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입니다. 가드닝 문화의 허브, 그리고 녹색 도시의 미래, 도심 속의 녹색 명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서울식물원이 표방하는 2027년까지의 목표를 보면 2027년까지 7,000종의 식물을 현지에 보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2028년인가요? 제가 8,000종이랍니다. 8,000종. 2027년까지 8,000종을 현지에 보존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달성됐는지 제가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피난처가 돼줘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걔네들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가드닝 문화로 확산되는 그런 중심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조성철학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종다양성을 구현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장소성, 마곡이라는 장소가 가진 특이한 특수성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와의 접속, 도시와의 어떻게 연결을 하겠냐라는 것이 조성 철학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좀 전에 이미 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렸지만 수목원, 정원, 식물원 등이 우리가 향유하는 공간인 건 분명하지만 그 속에서 생물 다양성의 피난처로서 역할을 좀 더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 모여서 아까 자원봉사도 하듯이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에게 치유를 받는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도시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좋은 법이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등록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수목원 식물원은 국가급이 4개, 그리고 지방이죠. 그리고 37개, 개인, 사립입니다. 그리고 대학 수목원이 3개입니다. 3개밖에 없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이 350개나 있는데 식물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3개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픕니다. 일본의 식물원협회에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150개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 70개 정도가 대학 식물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픈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러나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원법에 의해서 정원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가정원 2개 있고요. 6월 30일 기준입니다. 180개의 공식적인 정원이 있습니다. 지방정원 그리고 민간정원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4개의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공동체가 조성하는 정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등록된 게 없는 거죠. 이것들이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등록이 되고 좀 더 이런 공동체들이 정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고 그 안에서 문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국가적으로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한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감명받아서 이 사례를 끝에 넣었습니다. 송파 정원 지원센터입니다. 여기는 버려졌다고 하긴 그렇고요.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는 자그마한 공원입니다. 주변은 오피스 빌딩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정원입니다. 여기에 정원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구에서. 그리고 그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두 분을 그것도 기간제로 채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버려진 공원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정원을 만들고 또 아이들까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와서 자연을 체험하는 아주 멋진 디자인은 아니지만 내가 그 안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그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이 정원을 통해서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정원 치유 활동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원이 당초에 수십억의 리모델링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향을 바꾸길 바랍니다. 이것이 리모델링 비용의 10분의 1만 들이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훌륭한 공동체 정원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 많은 훌륭한 디자인을 가진 정원들은 아니겠으나 보다 더 한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정원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의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램보다는 기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도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 걸 보면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요. 생명과 인간을 회복하는 과정이 식물원 그리고 수많은 작은 정원 그리고 공원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기반에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전시의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원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속에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즉 정원 속에 존재한다는 건 정원 안에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원을 창조하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이 참여할 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반에는 자생식물들이 기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왜? 오랫동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어떤 지역을 지배했던 식물들은 거기에 그 환경에 적응한 것입니다. 새로운 식물들이 도입될 때 그 기존의 식물 커뮤니티들은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식물들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도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그리고 교육이 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내려와서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동체 정원이 우리의 정원 문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봤던 송파 정원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송파 마을정원사 이분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희는 모두 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저기에 어떤 디자인도 없습니다. 단순히 식물이 심겨져 있습니다. 라일락입니다. 저희 식물원에서 열심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이 라일락 정원이 우리 식물원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국립수목원의 라일락원입니다. 2014년에 이 라일락원은 100주년을 맞이했고요. 저희 식물원의 라일락원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90년은 더 지나야 저런 모습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 식물을 기르고 가꾸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얻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물려받아서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길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